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제 유도계수와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솔레노이드의 자체 인덕탄스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단면적이 A이고 이제 감긴 횟수가 N번 그리고 길이가 L인 솔레노이드가 있는데요. 원래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은 B는 μ0 Ni라고 해서 자, 여기 전류가 I가 흐르면 이 내부에 생기는 요 내부에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가 μ0 Ni. 이때 N은 단위 길이당 감긴 횟수예요. 이건 무한 솔레노이드의 경우인데, 자, 무한 솔레노이드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그 내부에 자기장을 구하기가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한 솔레노이드라고 가정을 하고, 즉 면적에 비해서 이 길이가 굉장히 L이 굉장히 길다라고 하면 근사적으로 무한 솔레노이드처럼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부의 자기장 P가 이렇게 되면 이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속은 자속은 N 총 자속은 N 파이 B가 되겠죠. 근데 자체 유도 계수와의 관계를 보면 L, I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정의죠. 이게 자체 유도 계수. 자, 그러면 B는 파이 B는 면적을 일정하니까 여기서 M 파이 B는 N은 총 감긴 횟수, 파이 B는 B가 μ0 N I 곱하기 A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얘가 뭐가 됩니까? L I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I는 지워지고 L은 따라서 L은 μ0 N의 N A인데 여기서 스몰 n은 단위 길이당 감긴 횟수니까 μ0 N L분의 N이 스몰 n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μ0 L분의 N제곱 A가 바로 솔레노이드의 자체 인덕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축 케이블의 이제 자체 유도 계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동축 케이블. 자, 동축 케이블은 가운데 이런 도선이 있어요. 그리고 이 도선 전체에 걸쳐서 전류 I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뭐하고 좀 비슷하냐면 이제 이런 구에 걸쳐서 골고루 이렇게 전하가 분포할 때 이 전하가 이 중심에 있는 점전하로 취급할 수 있듯이 이 전류가 요 면에 걸쳐서 골고루 흐른다면 자, 이 중심에 놓여 있는 하나의 어떤 얇은 도선처럼 간주해도 됩니다. 어디서는 요 도선 바깥에서는 우리는 요 도선 내부의 자기 산속은 무시한다. 그러니까 이 도선 내부에 자기장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 도선 바깥에서는 그냥 이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치 우리가 전하들이 구형을 모여 있을 때 요 구형 바깥에서는 전하들이 요 중심에 모여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된 것처럼요. 자, 그랬을 때 도선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이 전선이 이 전류가 흐를 때 이쪽으로 가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아주 멀리서 다시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뭐를 고려하면 되냐면 요 고리를 고려하면 됩니다. 이렇게. 요 길이는 굉장히 길다 생각하고 그냥 L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길이 L인 동축 케이블. 자,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X만큼 떨어진 지점, 요 지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지점을 생각하면 거리에 따라서 자기장이 달라지죠. 그럼 만약에 X만큼 떨어진 지점의 자기장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쪽 방향으로 뚫고 들어가겠죠. 그럼 B는 얼마냐면 K의 X분의 전류 I가 될 겁니다. 그죠? 전류 I가 될 거고, 그러면 지금 요 색칠한 아주 작은 면적을 고려하면 얘는 가로 길이가 얼마냐면 요 두께가 dx고 세로 길이가 l이죠. 그러면 면적이 아주 작은 면적은 l dx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자기장과 이 요 면적에 해당하는 요 면적을 통과하는 자속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자속은 어떻게 되냐면 BDA가 돼서 수직이니까 그냥 곱해주면 되죠. K의 X분의 I의 LDX입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건 요 면적 전체에 걸쳐서죠. 요 면적을 자기장이 다 통과하니까 자, 요게 안쪽 반지름이 A고 바깥 반지름이 B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을 하면 되냐면 중심으로부터 A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B만큼 떨어진 지점까지 적분하면 되죠. 그럼 총 자속 파이 B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얘를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X분의 I L dx가 돼서 자, 상수인 걸 빼면 K I L은 앞으로 빼고 계산하면 Ln A분의 B가 되겠죠. 요게 뭐냐면 이게 파이 B입니다. 파이 B는 근데 Li죠. Li. 따라서 I가 날아가게 되면 이렇게 지워주면 따라서 이 동축 케이블의 자체 유도 계수는 K의 L의 Ln A분의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뭐에 의해서만 결정돼요? 그렇죠. 기하학적인 모양하고 지금 이 K로 썼지만 이 K 값이 2파이분의 뮤제로라는 것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2파이분의 뮤제로라서 그쵸? 요 투자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K로 써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상호 유도 계수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유도 계수에 대해서 그 정의를 이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상호 유도 계수는 이렇게 두 개의 코일이 있는 경우, 자, 이렇게 코일이 있고 이렇게 코일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1차 코일이라고 그러고 얘를 2차 코일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얘는 N1번 감겼고 얘는 N2번 감겼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에 I1의 전류가 흐르고 자, 여기에 I2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1차 코일에는 I1 때문에 스스로 본인이 만들어내는 자기장 때문에 이 내부의 자속이 생길 수도 있고, 또 2차 코일이 만들어내는 자속 때문에 1차 코일을 통과하는 자속이 변할 수 있죠. 상호 유도는 뭐와 관계된 거냐면 1차 코일이 본인이 흐르는 요 전류, 본인한테 흐르는 이 전류 때문에 생기는 자속이 아니라 자, 옆에 있는 2차 코일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이 1차 코일에 영향을 미치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코일 같은 경우에는 자, 상호 유도는 자, N 1차 코일의 어떤 감긴 횟수에다가 이제 상호 유도 계수를 구하려면 1차 코일을 통과하는 자속을 계산하는데, 이때는 본인이 만들어낸 것 말고 2차 코일에 의해 1차 코일에 생긴 자속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 그럼 2차 코일에 그때 다시 2차 코일에 의해서 1차 코일에 흐르는 자속이라는 것은, 만약에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세지면 세질수록 2차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이 세질 것이고, 그러면 1차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도 세지겠죠. 그러면 1차 코일을 통과하는 자속도 커질 겁니다. 그래서 얘는 두 번째 1차 코일에 흐르는 2차 코일에 의한 자기장은 2차 코일의 전류에 비례한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썼어요? 비례상수를 써서 ny 파이, 두 번째 코일에 의해 첫 번째 생긴 자속은 두 번째 흐르는 전류에 비례하고, 그때 비례상수를 m을 쓴다. 이렇게 쓰죠. 또 다르게 얘기하면 두 번째 코일에 첫 번째 코일에 의해서 생기는 자속에 의한 자기장에 의한 자속은 1에 의한 2를 통과하는 자속은 I1에 비례하고, I1이 셀수록 자기장이 세지니까요. 그러면 얘는 N2 파이 1에 의해서 2에 생기는 건데, 이때 I1에 비례하는데 이때 비례상수가 m인데 이 둘은 같다라고 했어요. 받아들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나 m을 구하기 위해서 위의 식을 써도 되고 밑에 식을 써도 됩니다. 자, 먼저 이 문제에서 자, 두 번째 코일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이 첫 번째 솔레노이드를 통과하는 자속을 이제 계산해서 상호 유도 계수를 한번 구해보려고
이제 시도를 해볼 건데요. 자, 그러면 아이고,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두 번째 코일, 요 짧은 놈 있죠? 얘는 그럼 자기장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냐면 뭐 이런 식으로 내부에 만들어내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자, n, 자, 첫 번째 이 까만색은 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장입니다. 그러면 그럼 얘에 의해서 n1 첫 번째 솔레노이드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이라는 자속이라는 것은 두 번째 코일에 의해서 첫 번째 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얘는 자기장에다가 면적을 곱해야 되는 건데, 면적을 곱해야 돼요. 근데 보니까 어때요? 자,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죠? 이 면적을 통과하는 거 보니까 세기도 다르고 이 각각의 방향도 다르죠. 근데 우리는 이 각도도 몰라요. 이 면적하고 이루는 각도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상 이에 의해서 솔레노이드를 통과하는 자속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구할 겁니까? 이게, 그죠? 이걸 구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얘는 포기. 그럼 이제 뭘 해볼 수 있냐면, 이번에는 그렇다면 자, 포기하고, 자, 솔레노이드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기겠죠. 근데 솔레노이드는 자기장이 어떻게 생겨요? 아주 균일하게 이렇게 생기죠. 이 내부의 모든 위치에서 균일한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 코일에 대해서 적용해 보면 N2 곱하기 첫 번째 솔레노이드에 의해서 두 번째 코일 내부를 지나는 자속은, 자, N2에다가 B는 뭐하고 같아요? 그렇죠. 뮤 제로, 그 다음에 첫 번째 코일이 길이가 L에서 N1번 관계했으니까 이게 단위 길이당 관계 횟수죠. 뮤 제로 N, 그 다음에 여기서 전류가 I 뭐가 됩니까? 1이 되죠. 1. 그죠? 그리고 면적이 뭐가 돼요? 지금 보면 N2, 그러니까 두 번째 코일의 면적이 솔레노이드보다 넓지만 자속이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만 따져주니까 요 코일이 이렇게 몇 번 관계 있는 코일에서 뭐만 요렇게 지나가게 되면, 자기장이 요렇게 지나가게 되면 실제로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은 솔레노이드의 면적하고 같죠. 따라서 요 부분은 자기장이 0이에요. 이 솔레노이드 바깥 부분은. 따라서 자속을 계산할 때 바깥 부분은 고려해 줄 필요 없죠. 그래서 A 이렇게 될 거고, 요게 뭐하고 같아요? 요거는 M, I, 1하고 같죠. 자, 그러면 I1이 지워지죠. 그러면 M은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M은 L분의 뮤 제로 N1 N2 A에 비례하게 되죠. 자, 요게 요 둘 사이에 상호 유도 계수가 되겠습니다. 왜 그 면적을 요 A만 사용하냐? 자, 자속이라는 거 계산할 때 한번 보세요.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B1, A1, B2, A2, B3, A3라고 하면 요 총 자속이라는 건 B1, A1 더하기 B2, A2 더하기 B3, A3라고 했어요. 각각의 자속을 다 계산해서 더하는 거였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에다가 이 면적을 곱한 거고, 바깥은 0 곱하기 이 바깥의 면적을 한 거죠. 바깥 면적을 한 거니까 어차피 0이 됩니다. 따라서 이 안에 있는 이 면적만 남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인덕터가 직렬과 병렬로 연결된 경우에 이 두 개가 연결된 경우에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하나의 이제 인덕터의 자체 유도계수, 즉 합성 자체 유도계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은 우리가 저항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직렬인 경우에는 그 각각의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같고, 이제 병렬인 경우에는 걸리는 전압이 같다라는 아이디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런 것 같이, 자, 얘를 지금 얘와 똑같은 하나의 어떤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LEQ equal 하면 요런
어떤 회로가 이제 구성되면 이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LEQ 값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자, 전류는 I로 같습니다. 매 순간 전류는 I로 같아요.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1, V2라고 하면 직렬 연결된 경우에는 이 V1, V2가 V를 나눠 가지는 거죠. 그럼 V-L1에 dt di, 그죠? 빼기 L에 L2에 dt di가 뭐가 되는 겁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V는 L1 더하기 L2에 여기는 i가 흐를 거고 dt di가 되죠. 그럼 자, 왼쪽에 여기에 i가 흐른다고 했을 때 여기 V라면 왼쪽 회로에서 보면 V-LEQ dt di가 0이죠. 그러면 V는 LEQ에 dt di 두 식을 비교하면 LEQ가 단순히 L1 더하기 L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회로는 자, 얘도 어떤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어떤 하나의 합성 자체 유도계수를 구할 건데요. 자, 여기가 i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도 i고, 문제는 여기는 i1이 흐르고 여기는 i2가 흐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i는 i1 더하기 i2의 관계가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자, 그러면 먼저 키로F를 해보면, 자, 요렇게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V-L 위에부터 하면 L1 dt di1이 0이죠. 그리고 V는 밑에 쪽에 또 해보면 V-L2에 dt di2가 또한 0입니다. 오른쪽은 V-LEQ dt di가 0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도 i가 흐른다고 보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dt di1이 L1분의 V, dt di2가 L2분의 V, 그죠? 그리고 dt di가 LEQ분의 V입니다. 근데 요거로부터 양변을 미분하면 얘는 di1 더하기 di2가 되죠. 그럼 넣으면 LEQ분의 V는 L1분의 V 더하기 L2분의 V가 되죠. 그러니까 V가 동일하니까 날리면 따라서 병렬은 LEQ분의 1은 L1분의 1 더하기 L2분의 1이 돼서 저항을 구하는 방식으로 합성 자체 유도계수를 구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RL 회로입니다. 저항과 이제 인덕터가 연결된 회로인데요. 첫 번째, 그러니까 스위치를 닫은 직후, 이제 A번 문제, 스위치를 닫은 직후 전지를 통해 흐르는 전류 I를 주어진 기호를 이용하여 나타내시오. 그러니까 이때 여기를 흐르는 I를 구하라는 거죠. 근데 스위치를 닫은 직후에는 뭐라고 했어요? 인덕터가 있는 부분들은 그냥 다 끊어진 회로처럼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떤 회로만 생각하면 돼요? A 같은 경우는 닫은 직후에는 이런 간단한 회로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가 얼마가 됩니까? I는 R분의 전지의 기전력 이렇게 되죠. 그리고 스위치를 닫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자, 닫은 직후에는 끊어진 회로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얘는 그냥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는 그냥 도선처럼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뭐 같아요? B번은 도선처럼 생각하면 얘가 R인 이런 회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합성 저항은 3분의 1R이 돼서, 자,
I는 전지로 흐르는 전류 I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R분의 엡실론이 돼서 R분의 3 엡실론이 됩니다. 그래서 3배가 흐르게 되는 거죠. 다음 문제도 역시나 RL 회로입니다. 자, RL 회로인데, 자, 스위치를 닫은 직후라 그랬어요. 닫은 직후다. 직후면 항상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인덕터가 있는 부분은 무시합니다. 그죠? 이 부분을 무시하게 되면 저항이 얼마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R1 더하기 R2의 저항이 R1 더하기 R2가 흐르는 거죠. 그러면 자, A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전류 I는 이때 전류는 다 뭐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일단 지금 전지에 흐르는 전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총 전류. 자, I는 R1 더하기 R2분의 엡실론이 되겠죠. 두 번째, 스위치를 닫고 충분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인덕터는 그냥 도선처럼 행동한다고 그랬죠.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자, 그러면 R1에다가 R2, R3 합성저항을 구하면 되죠. R2, R3 합성저항을 R'이라고 하면 이런 병렬이니까 이런 식이 성립하고, 그러면 R'은 R2 더하기 R3분의 R2, R3가 되고, 전체 합성저항은 R1 더하기 R'이니까 R2 더하기 R3에 R1, R2 더하기 R2, R3 더하기 R3, R1의 저항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전류는 따라서 전체 전류는 I는 이게 전체 합성 저항이니까 R2' 분의 엡실론이 돼서 R1, R2 더하기 R2, R3 더하기 R3, R1 분의 R2, R3의 엡실론이 되는 거죠. 이때 이 I는 I1을 이야기하는 거죠. I1을 이야기하는 거고 전체 전류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I2나 I3를 구하려고 하면, 자, 이 회로는 지금 시간이 충분히 지나고 나면 엡실론이고, R1 위로 옮겨 보면 R1이고, R3, R2인데 이 합성장이 앞에 구했죠. 이게 뭐였어요? R'이었죠. R'이었죠. 자, R'이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요 R3랑 R2에 걸리는 전압을 V''라고 하면 R'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I가 지금 R1, R2 더하기 R2, R3 더하기 R3, R1에 R2 더하기 R3 엡실론에다가 R' 뭐예요? 얘죠. 그러면 R2, R3에 R2, R3죠. 그러면 전압은 R1, R2 더하기 R2, R3 더하기 R3, R1 분의 R2, R3 엡실론이 됩니다. 자, 그러면 R3에 흐르는 전류 I3는 R3분의 V'-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R1, R2 더하기 R2 R1, R2, R3, R1 분의 R2 엡실론. I2는 어떻게 돼요? I2는 이거 분의 R3 엡실론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스위치를 연 직후. 자, 스위치를 연 직후가 이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스위치를 연 직후에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스위치를 열었어요. 연 직후에는 이 부분 I3는 그대로 흐릅니다. I3는 그대로 흐르고, 자, 이
I2가 I3와 크게 같고 이게 끊어지잖아요. 스위치를 열면 이쪽은 없는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요게 하나의 폐로가 되는데 이때 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스위치를 열자마자 I2는 I3와 같고 방향이 반대인 이런 전류가 흐르게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I3 시간이 충분히 흐른 후에 I3L I3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되죠. 그러면 연직 후 I3니까 금방 구했죠. I3가 얼마였죠? 금방 구한 걸 보면 여기 구했죠. 요 값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연직 후에는 R3, R2에 다 요 정도 크기의 뭐가 전류가 흐르는데 다음 I2에는 요 정도가 이쪽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흐르는 거죠. 원래는 왼쪽으로 흐르고 있었는데 I2가 그죠? 그러면 충분한 시간이 스위치를 열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될까요? 더 이상 이제 뭐 전류를 흘려주는 전원 장치가 없죠. 그러니까 시간 충분히 지나면 그냥 전류는 0이 될 겁니다. 이를 그냥 만약에 풀어보고 싶으면 이렇게 R3, R2, L이라고 하면 어떤 순간에 I가 흐르고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I, R3, 마이너스 L에 dt, di, 마이너스 I, R2가 0이죠.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면 I는 처음에 끊자마자 전류가 요거였으니까 I3에 E에 마이너스 L분의 R2 더하기 R3의 T라는 걸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어요. 요거 계산해 보면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하고 같으냐면 그냥 우리 RL로 해서 스위치 뗀 경우 그냥 뗀 경우하고 똑같죠. 그냥 이렇게 되니까 T가 무한대로 가면 I는 0이 된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주목해서 볼 게 보면 마이너스 L에 dt, di 마이너스 I에 R2 더하기 R3 이코르 0이죠. 근데 이때 요걸 보면 요 di, dt를 보면 얘가 지금 전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마이너스 L, di, dt는 0보다 큰 값입니다. 즉 얘가 전지 역할을 해서 이런 전류를 흘려 보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변화가 점점 줄어들게 돼서 최종적으로 이제 전류가 0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문제도 역시나 RL 회로입니다. 저항기 R1의 양단 AB 스위치를 닫은 직후 또 직후네요. 직후면 얘를 무시.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어 있고 요런 그냥 저항 R1인 저항이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얘가 60V죠. 그러면 전류가 I가 흐를 거고 이런 식으로 I가 흐르게 될 거고 A 지금 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A하고 B를 비교해 보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60V만큼 높아져서 이렇게 해서 A에서 60V만큼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A가 B보다 몇 볼트 높은 거예요? 따랐습니다. VA가 VB보다 60V만큼 전위가 더 높습니다. 그러면 유도기 L의 양단 C와 D 사이의 전위차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자, B번을 보면 자, C와 D 사이를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R1입니다. 그죠? R1. 자, 그러면 여기 현재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A하고 B고 C하고 D입니다. 그럼 잘 보면 여기에 전류가 지금 닫은 직후에는 여기 전류가 흐르지 않죠. 전류 I가 0입니다. 그럼 이 사이에 여기하고는 전위 차이가 없죠. 따라서 A하고 C는 등전입니다. 그리고 D하고 B도 등전이죠.
따라서 A가 B보다 60V 높다면 C도 D보다 60V가 더 높아져야겠죠. 즉 그러면 C가 D보다 더 60V 높다는 말은 마치 이런 전지처럼 생각할 수 있죠. CD를. 그러면 이렇게 키로 옆으로 돌려봐도 여기서부터 높아졌다가 IR만 해서 낮아지는 폐로를 그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B번이고 B번 즉 뭐예요? 요 R에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C하고 A가 등전이고 D하고 B하고 등전이라서 C하고 D의 전위 차이는 A와 B 사이의 전위 차하고 같으니까 VC-VD를 하면 역시나 플러스 60V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스위치를 닫고 있다가 갑자기 열었대요. 스위치를 닫고 있다가 갑자기 열었다. 아까랑 똑같은 문제죠. 지금 이것도. 자, 그러면 스위치를 갑자기 열었다면 자, 얘를 조금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을 확대해서 좀 보면 자, 스위치를 열자마자 자, 한참 동안 닫았어요. 한참 동안 닫혀 있었다. 그러면 여기에도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면 여기를 I라고 그러고 여기를 I 다시라고 합시다. I1, I2라고 할게요. I1, I2라고 하면 I1은 R분의 엡실론일 거고 R1분의 I2는 R2분의 엡실론일 거예요. 왜냐면 오랜 시간 지나면 오랜 시간 후에는 얘가 그냥 도선처럼 작용하니까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스위치를 갑자기 열어요. 갑자기 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렇습니다. I2는 그 연 순간 유지가 되지만 I1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I1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I2가 흐르겠죠. 왜냐면 여기 폐로가 되니까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폐로가 되니까 I2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CD 사이의 전위차는 얼마인가 물어봤어요. 자, CD 사이의 전위차가 얼마이냐? 그러면 CD 사이의 전위차가 만약에 델타 V다. 그러면 델타 V 이거는 델타 V 빼기 I2 R1 빼기 I2 R2가 0이 되는 거죠. 따라 델타 V는 I2 곱하기 R1 더하기 R2 이렇게 되죠. 근데 I2가 아까 뭐였어요? R2였죠. R2분의 엡실론 곱하기 R1 더하기 R2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엡실론이 60이고 R2가 20이고 R1 더하기 R2가 60이니까 얘는 60이죠. 그럼 얘는 180V가 되는 거죠. 마치 어떤 식이냐 닫고 나면 이게 플러스죠. 플러스 180입니다. 이 말은 이런 식으로 여기보다 여기가 전위가 더 높다는 얘기예요. 변화가 180이란 말은. 따라서 이런 180V짜리 전지 역할을 이 인덕터가 하는 거죠. 그래서 R1 그러니까 40ohm짜리에도 그다음에 20ohm짜리에도 각각 얼마씩 전류를 3A 흘러주게 되는 겁니다. 3A 흘러주게 돼서 총 120V의 전위차를 유지시켜주는 거죠. 순간적으로. 자, 그러면 문제에서 유독이 C와 D 사이의 전위차는 180이에요. 180. 그러니까 D가 C보다 180 더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VD 빼기 VC가 금방 계산한 델타 V니까 얘가 180이고 그 다음에 R1 양단 AB 사이의 전위차. 자, 이렇게 가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A는 B보다 전위가 낮겠죠. 얼마만큼? 3, 4 하면 120V만큼 낮은 거고 120V만큼 VA가 VB보다 전위가 낮습니다. 얼마만큼? 120V만큼 낮죠. 지금 보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왼쪽으로 흐르니까 R2는 자 A하고
R2에 흐르는 전류, R2에 흐르는 전류 얘네요. 얘를 이제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 보자. 그러면 어떤 임의의 시간에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합시다. I.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죠. R1, R2 이렇게 쓸 겁니다. 자, 여기 I예요. L이고 여기도 I. 이런 식으로 임의의 시간에 I가 흐르겠죠. 그러면 해보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마이너스 L에 di dt 빼기 I R1 빼기 I R2가 회로니까 0이 돼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dt di가 마이너스 L분의 R1 더하기 R2 이렇게 i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i분의 1 di는 마이너스 L에 R1 더하기 R2의 dt 그죠? 처음에 흐르던 전류가 얼마였어요? R2분의 엡실론이었죠. I2가 흐르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시간이 t일 때, 시간이 0일 때, 어느 순간일 때 I2가 흐르고 있었으니까 I2, 그죠? I2가 흐르고 있었고, 시간이 t일 때 얘는 뭐 i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ln r분의 엡실론분의 i는 마이너스 l에 r1 더하기 r2 t니까 따라서 i는 r2분의 엡실론에 2의 마이너스 l분의 r1 r2t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LC의 회로입니다. LC의 회로는 어떤 회로냐면, 자, LC의 회로는 여기에 처음에 스위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Q, 처음에 최초에 뭐 플러스 Q0, 마이너스 Q0가 충전된 상태에서 스위치를 탁 닫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임의의 시간일 때 전압가 뭐 플러스 Q, 뭐 마이너스 Q라고 하고 얘가 L이라고 하면 자 C분의 Q 마이너스 L에 그 순간에 흐르는 전류가 I라고 합시다. Q만큼 차 있을 때 흐르는 전류가 I다. 그럼 I는 0인데 자, 이 축전기의 전하가 줄어드는 양만큼 단위 시간당 줄어드는 양이 곧 전류죠. 따라서 I는 마이너스 dq dt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얘는 우리가 오메가 제로를 뭐라 쓸 수 있냐면 루트 LC분의 1로 쓸 수 있고 따라서 전하량이 플러스 Q0였다가 얘가 0이 됐다가 마이너스 Q0가 됐다가 0이 됐다가 다시 Q0가 되는 즉 전하량이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는 건 한 주기고 오메가 제로분의 2파이 이렇게 쓰면 2파이 루트 LC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 유도 용량이 절반인 인덕터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 그럼 주기는 어떻게 되냐? T는 2파이 그죠? 루트 유도 용량이 절반이다. 그러면 2분의 1 L 그죠? 그리고 C를 쓰는 거죠. 그러면 얘는 루트 2분의 1 곱하기 2파이 루트 LC가 되죠. 따라서 루트 2분의 1 D-라 쓸게요. D-. 그러면 원래 주기에 루트 2분의 1 그러면 한 루트 2분의 1이 한 70%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한 요 정도가 되겠죠. 좀 애매한데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보면 이런 간격으로 이제 D-가 될 거고 D-가 여기가 D- 될 거예요. 자, D- 이 D- 이런 식으로 될 건데 자 그러면 전류의 최대값은 자 이 에너지 최대값은 20분의 Q0의 제곱으로 이제 변함이 없을 거예요. 이게 뭐가 같으냐면 2분의 1 원래 L일 때 L I
맥스의 제곱하고 같아요. 그죠? 왜냐면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가 모두 나중에 인덕터에 갔다가 다시 축전기로 오는 구조라서 인덕터에 저장되는 최대 에너지는 축전기에 저장된 최대 에너지와 같아요. 근데 얘가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는데 얘가 2분의 1 Q0는 변함이 없으니까 C랑 Q0는 변함이 없으니까 얘가 2분의 1L에다가 I 새로운 맥스 다시의 제곱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I 맥스 새로운 I 맥스는 기존에 있는 거에 어떻게 되는 거죠? 루트 2 I 맥스가 되는 거죠. 요 두 개씩을 비교하면 요 2분의 1이 날라가고 그렇죠? L도 날라가니까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높이는 루트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좀 더 높아지겠죠? 그럼 얘가 좀 더 높아지고 주기는 짧아지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그려보면 대략 뭐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얘는 루트 2 I max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